사조용웅전 1권입니다. 간략한 역사와 무공의 수치만 정리한 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송나라가 금나라의 침략을 받아 나라의 북쪽 절반을 뺏기게 됩니다. 하여 금나라가 중국 영토의 북쪽 반을 차지하게 되고 송나라는 남쪽 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송나라는 이때부터 남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남송은 계속해서 금나라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무공수치의 단어는 제가 지어낸 것입니다. 저는 십성의 공력 같은 말이 도대체 얼만큼 강한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건장한 남자 한 명의 힘을 1인력이라고 하고 10명의 힘을 10인력, 100명의 힘을 100인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단어 자체는 급조한 것이지만 이해를 돕고자 함이니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금나라의 악행을 피해 남송에 있는 임안으로 이사해온 의영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남자는 의영제 중 아우인 양철심입니다. 양가창법이 주무공이며 건장한 남자 10명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실력을 가졌습니다. 네, 10인력인 것이죠. 이 여자는 양철심의 아내 포성략입니다. 사조영전에서 미녀순이 5위 정도로 뛰어난 미모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곽소천입니다. 의형제 중 형님으로서 무공은 10인력입니다. 이 여자는 곽소천의 아내 이평입니다. 사조영전에서 미녀순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임신한 상태입니다. 어느 날 양철씨가 곽소천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항상 그랬듯 나라 잃은 애통함이었습니다. 의형제가 밖을 보니 도사 차림을 한 남자가 있어서 같이 술을 먹자고 청했습니다. 도사는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의형제를 적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탁자 위에 안주거리를 꺼내 놓을 줄 알았는데 사람의 머리를 꺼내 놓았습니다. 위협을 느낀 의형제는 도사를 바로 공격했습니다. 양철심은 자신의 필살기인 양가창법으로 공격해갔습니다. 하지만 도사는 양철심의 창을 가볍게 손등으로 쳐냈습니다. 도사는 양가창법을 간단히 제압하고는 갑자기 실례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철심의 양가창법은 양씨 집안의 고유무술이며 양씨 집안은 충신의 집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곽소천 역시 도사에게 통성명을 했고 곽소천도 충신의 후손이었습니다. 도사는 간신인 줄 알았다며 다시 한번 사죄하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구척이라고 했습니다. 구척이는 상당히 비중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수십 명의 병사들이 의형제의 집으로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구척이가 탁자 위에 내려놓은 안주거리는 간신의 목이었고 간신을 죽인 구척이를 추적해온 병사들은 당연히 나쁜 놈들이겠죠. 구척이는 의형제에게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을 하고 밖으로 뛰쳐나가 순식간에 십수명의 병사를 단번에 해치워버렸습니다. 구척이의 무공은 100인력입니다. 죽은 병사들 몸에서 나온 쪽지에는 금나라에 대항하는 자를 처치하라는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남성으로 쫓겨내려왔지만 남성조차도 금나라 소나기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형제와 도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의형제는 자신들의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구척이는 곽소천의 아이는 곽정, 양철심의 아이는 양강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구척이는 다시 품속에서 단검 2개를 꺼내서 손잡이에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적고는 두 형제에게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10년 뒤 다시 와서 아이들의 무공을 가르쳐주겠다고 말이죠. 그런 뒤 호련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구척이가 준 단검은 최상급은 아니었지만 상급 수준은 되는 보금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들이 둘 다 남자면 의형제, 남자 여자면 결혼을 시키자고 약속까지 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정약의 의미로 단검을 교환하였습니다. 즉 곽정은 양강의 단검을, 양강은 곽정의 단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미녀 랭킹 5위인 양철심의 아내 포성략이 뒷뜰을 청소하던 중 구척이가 처치한 병사 중에 겨우 목숨만 유지하고 있는 부상당한 병사를 발견합니다. 포성략은 너무나 착했습니다. 남편인 양철심한테 말하면 바로 사살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외양간에서 그 병사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치료한 뒤 어느 날 외양간에 있던 병사는 말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비극이 다가오는 줄도 모른 채 달달한 시간을 보내는 양철심과 포성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수십 명의 강군이 양철심 부부와 곽소천 부부를 역적이라 부르며 체포하려 했습니다. 순순히 당할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곽소천과 역철심은 광권에게 맞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의 무공은 10인력으로 둘이 나선다면 20명의 강군과 싸울만 했고 도망치려 했으면 40~50명의 강군도 잡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싸움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임신한 2명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항복하기로 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관군을 이끌고 있고 의형제를 포박한 자는 단천덕이라는 자였습니다. 단천덕은 쓸개 빠진 놈입니다. 앞으로 주변에 시덥지 않은데 껄렁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 단천덕 같은 놈아라고 불러주셔도 됩니다. 단천덕은 포박당한 곽소천이 개같은 놈이라고 욕하자 곽소천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양철심은 묶여있던 동아줄을 단번에 끊어버리곤 곽소천에게 달려갔습니다. 곽소천은 양철심에게 아내의 입형을 부탁하곤 숨을 거두었습니다. 분노한 양철심은 단천덕을 찢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단천덕과 광군은 이내 겁먹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양철심은 광군이 떠나자 곽소천의 아내 이평이 안 보여서 포석약에게 다가가 물으니 관군이 잡아갔다고 했습니다. 양철심은 이평을 구해서 반드시 곽씨의 혈통을 이어줘야 한다고 했고, 포석약은 자신도 데려가라고 했지만 양철심은 죽을 각오였기 때문에 포석약과 여기서 생이별을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포석약은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살자며 애처롭게 양철심을 불러봤지만 양철심은 말을 타고 이평을 구하러 떠나고 말았습니다. 미친듯이 말을 타고 달려가 이평을 끌고 가던 강군을 해치우고 이평을 구해낸 양철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양철심의 가슴을 관통해버리는 화살이었습니다. 관군은 두 개의 강군으로 나눠서 각각 이평과 포석약을 끌고 갔습니다. 그때 포석약을 끌고 가는 관군을 공격하는 병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관군과 병사들의 치열한 전투 속에 포석약은 기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포석약이 눈뜬 곳은 한 여관이었고 포석약 앞에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남자는 몇 달 전 포석약이 외양간에서 치료해 주었던 그 병사였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완한홍렬이었습니다. 비중이 있는 캐릭터지만 무공은 2인력 정도밖에 안됩니다. 포석약은 남편의 생사부터 물었습니다. 완한홍렬은 양철심은 죽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포석약은 남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구척이가 준 단검을 꺼내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완한홍렬이 급하게 달려가 겨우 막아냈습니다. 완한홍렬은 남편의 복수를 할 때까지 자결을 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포석약은 그때부터 완한홍렬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의형제가 살던 곳에 다시 찾아온 구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곽소천의 머리가 기둥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척이는 기둥을 베어서 곽소천의 머리를 잡아들고는 울면서 맹세했습니다. 내가 그들 집안을 망쳐 놓았구나. 원수를 갚지 않으면 어찌 대정부라 하겠느냐 라고요. 수소문해 보니 단천덕이 저지른 일인 걸 확인한 구척이는 관아에 쳐들어가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백인력인 구척이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천덕은 눈치채고 도망친 뒤였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의 등장입니다. 바로 강남칠교입니다. 강남칠교는 7명의 의형제들이고 의협을 중시하는 인물들입니다. 앞으로 첫째 가진학 정도만 이름을 부르고 나머지는 몇 제인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칠계는 초목대사라는 스님의 도움을 요청해서 취선루라는 술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타난 구척이입니다. 술이 가득 찬 청동 항아리를 한 손으로 번쩍 들고 등장하였습니다. 구척이는 초목대사를 보자마자 청동 항아리를 강하게 던져버렸습니다. 초목대사도 10인력의 무공이었지만 청동 항아리를 받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 강남칠계 중 5제가 나타나 대신 받아줍니다. 청동 항아리를 받아내긴 했지만 몇 보나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제의 무공은 30인력입니다. 5제가 구척이에게 청동 항아리를 다시 던졌지만 가볍게 받고는 이번엔 강남칠계 한 명 한 명에게 던지고 받고를 이어갔습니다. 강남칠계의 무공은 높은 건 아니었지만 각자 자신만의 재간이 있었습니다. 그 재간과 같이 무공을 쓸 때면 7명 모두 30인력씩은 되었습니다. 강남칠계의 재간과 무공을 보고 구척이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각소천과 양철심의 복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치선류에 간병이 나타났습니다. 구척이와 강남칠계는 우선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목대사의 절에 와서 사연을 들어보니 단천덕이 한 남자와 같이 자신의 절에 숨어들었는데 구척이가 나타나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를 당장 내놓으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초목대사는 단천덕과의 인연도 있었고 같이 숨은 자가도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기에 단천덕이를 우선 숨겨줬던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구척이가 살기를 갖고 초목대사를 위협한 것이었습니다. 구척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즉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싸움을 걸어오는데 피할 강남 7개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셋째와 일곱째가 반격을 했습니다. 중요하진 않지만 셋째와 일곱째는 남매지간입니다. 둘이서 구척이를 상대하는 건 역부족이었습니다. 다섯째도 거들어 이제는 3대 1입니다. 이어서 넷째도 합류했습니다. 4대 1입니다. 또 여섯째도 같이 덤벼들었습니다. 5대 1입니다. 서로 살수를 펼치기 시작했고 형제들이 부사랑을 입기 시작하니 첫째 가진학이 필살기인 암기를 발사했습니다. 6대 1입니다. 그럼에도 구척이를 명중시키지 못해 가진학은 형제들과 구척이 모두에게 암기를 발사했고 결국 구척이는 암기에 적중되었습니다. 역시 형제들도 암기에 맞았지만 첫째 가진학은 형제들에게는 빠르게 해독력을 주었습니다. 가진학의 암기에는 강한 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중독된 구척이에게 넷째가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넷째를 일격에 쓰러뜨려 중상을 입히는 구척이었습니다. 이어서 셋째를 커다란 종 안에 가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강남책에는 이제 5명이 남았고 구척이는 중독된 상태입니다. 구척이는 이제 목숨을 걸고 살수를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인 주총도 싸움에 본격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둘째의 공격에 당하기는 했지만 크게 되돌려주는 구척이었습니다. 둘째가 부상 입어 4대 1입니다. 구척이는 독이 퍼져 위독한 상태였고 강남칠개는 부상을 입거나 기력을 모두 소모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숨어있던 단천덕과 이평이 나타났습니다. 단천덕은 구척이가 쫓아오자 이평을 데리고 절로 숨어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구척이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자 단천덕은 곽서천을 죽인 것처럼 구척이에게 칼을 내리쳤습니다. 죽는가 싶었는데 옆에 있던 이평이 몸을 밀쳐 막아냈습니다. 단천덕을 밀친 이평의 목소리를 들은 첫째 가진학이 여성의 목소리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초목대사한테 숨겨준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맞았다며 따졌습니다. 참고로 첫째 가진학은 장님이었기에 소리를 남들보다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초반에 이평의 미녀순이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목소리를 들어야만 성별을 구별할 정도였다면 틀린 말이 아니었네요. 초목대사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대로 단천덕에게 달려들어갔습니다. 단천덕이 깜짝 놀라 피하자 초목대사는 단천덕 뒤에 있는 큰 종에 머리를 박고는 즉사해 버렸습니다. 단천덕은 겁이 나서 이평을 끌고는 절 밖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오해했다는 것을 알고 모두들 치료와 해독을 마쳤지만 가진학은 구척이에게 7형제가 진 것만 같았습니다. 끝까지 싸웠다면 구척이는 죽고 7형제 중 2~3명은 죽었을 것입니다. 가진학은 구척이에게 구척이의 칼을 놓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구척이는 칼을 아끼지도 않았고 달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줄 수 있었지만 주게 되면 패배를 인정하는 셈이니 고민을 했습니다. 하여 강남칠개에게 아주 어려운 과제를 걸고 승부를 내자고 하였습니다. 내용인즉 단천덕에게 끌려간 이평이 낳은 아이는 강남칠개가, 행방이 묘연한 포성약이 낳은 아이는 구척이가 18년 동안 모해를 가르쳐 겨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강남칠개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구척이의 내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실로이 내기는 강남칠개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찾는 것도 문제였지만 18년 동안 보살피고 가르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구척이는 어찌 보면 본인 때문에 벌어진 참상이니 보답을 해야 했지만요. 18년 뒤 보자며 작별 인사를 하는 구척이와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7형제 강남칠개였습니다. 단천덕이 하나 잘하는 것은 내빼기입니다. 어딜 가도 강남칠개가 나타나자 계속해서 북쪽으로만 올라갔습니다. 강제노역을 하러 북쪽으로 끌려가는 무리들의 숨어든 단천덕과 이평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타난 엄청난 모래 폭풍이었습니다. 무리를 이끄는 수장마저 처음 보는 모래 폭풍에 겁을 먹었고 모두들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평은 이때다 싶어 모래 폭풍 속으로 달려들어갔고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계속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단천덕 손에서 벗어난 이평이었지만 이내 진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평은 반드시 곽가의 혈통을 잇겠다며 엄청난 추위 속에서 진통을 견뎌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출산하였고 태어난 아이는 사내아이였습니다. 구척이가 지어준 이름대로 아이의 이름은 곽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곽정은 몽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조영웅전이 시작됩니다. 이것으로 사조영웅전 1권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